근장거리와 상호작용하는 연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이용희 교수님 연구실의 유필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연구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분자 블렌드 방막을 컴바인 시스템에 적용을 한 이후에 어니링 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서피스 모폴로지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연력학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롱레인지 폴스와 숏레인지 폴스가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으로서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분자 블렌드 방막의 컴바인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에다가 막을 씌워서 이루어지는 엑시얼 컴바인먼트 효과나 혹은 양쪽에 채널을 설치해줌으로써 보고자 하는 레터럴한 컴바인 효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모두 다 고분자 블렌드가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서로 캡슐레이션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채널 내에서 선택적으로 상분리가 이루어지는 등의 지금 방향으로의 연구가 지금까지 추가되어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연구에서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두 힘인 숏 레인지 폴스와 롱 레인지 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숏 레인지 폴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컨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캐필러리티와 관련된 모든 힘을 통틀어서 숏 레인지 인터랙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스의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방막의 경우에는 100나노미터 이상의 두꺼운 필름에서만 관찰이 되는 현상이며 캐필러리 폴스와 연관된 모든 현상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 모세관역 리소그래피 방법으로서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었지만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폴리머 방막을 형성시킨 이후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소프트 리소그래피 PDMS 몰드를 이용을 해서 어닐링 해주게 되면은 고분자 자체가 유동성을 가지게 되면서 채널 내로 캐필러리 폴스에 의해서 상승하게 되면서 몰드의 모양을 복제함으로써 간단하게 리소그래피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롱레인지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두 물체 사이의 코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으로서 이러한 에너지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100나노미터 이내로 굉장히 필름의 경우에는 굉장히 핀 필름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밴더발스 폴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터랙션으로서 이로 인해서 현상할 수 있는 현상으로는 아주 얇은 고분자 방막에서 발생하는 스피노달 듀에트 현상이나 아니면 인스테빌리티와 관련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실리시온 웨이퍼 위에다가 유체 상태의 PDMS와 고체 상태의 PS 방막을 형성시킨 이후에 어닐링할 경우에 인스테빌리티에 의해서 럽처가 발생하게 되고 PDMS 유체가 PS 방막에서 갇히게 되는 인스테빌리티 현상을 롱레인지 인터랙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머티리얼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컨벤셔널 폴리머인 폴리스타이렌과 폴리부타디엔을 사용하였습니다. 몰리큘러 웨이트는 28만과 42만으로 상당히 큰 편이고요. 유리전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타이렌의 경우에는 100도 그리고 부타디엔의 경우에는 영하 95도입니다. 두 개를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솔벤트로는 톨루엔을 사용을 하였으며 웨이트 퍼센트 비율로 50대 50과 69대 35 두 종류의 솔루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컴파이먼트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한 일레스토머린 몰드로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폴리다이메스일록세인의 PDMS 몰드를 사용을 하였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한 패턴의 경우에는 3마이크로의 라인 스페이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AFM 3차원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 이 몰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5줄은 연결이 되는 라인 스페이스고 한 줄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라인 스페이스 구조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실험한 이후에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약간 스페이싱을 떨어뜨려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페이싱은 3마이크로고 패턴의 깊이는 550나노미터입니다. 실험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준비된 폴리머 솔루션을 스핀 코팅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스핀 코팅을 할 경우에 솔벤트와 섞여 있는 산성 분기에서 솔벤트 성분이 급격히 증발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스테빌리티에서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즉각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사용한 머티리얼, 즉 PS하고 PB 블렌드의 경우에는 PS가 위로 튀어나오는 형태, 즉 PS가 높은 부분의 도메인을 차지하게 되고
PB가 그 사이사이 도메인을 차지하게 된 낮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PDMS 몰드를 적용시켜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닐링을 시켜줄 때 특이한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온도를 만약에 이 PS의 TG보다 높은 온도로 가해주게 될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폴리머들이 모두 모빌리티를 갖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캐필러리 포스에 의해서 전부 두 폴리머가 믹스처를 이루면서 채널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특별한 효과를 관찰하기 어렵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약간의 에어보이드 갭을 형성을 하고 아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타디엔 층만이 선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타디엔의 TG보다는 높고 PS의 TG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어닐링을 시켜줌으로써 이 채널 내부의 아래 부분에 있는 부타디엔 층에서 발생하는 모폴로지의 변화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AFM을 사용을 해서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처음 보시는 결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두 개의 폴리머 블렌드의 솔루션을 코팅을 한 이후에 표면상에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모폴로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의 두 개의 경우에는 50대 50, 1대1로 섞은 경우이며 뒤에 부분은 PS가 다소 많은 65대 35의 비율로 코팅을 한 결과입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50대 50의 경우에는 현재 여기에서는 밝은 부분, 즉 AFA 이미지 상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폴리스타이렌이며 낮은 부분, 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부타디엔 층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트릭스를 부타디엔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일랜드 페이지를 스타일렌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반대로 PS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PS가 매트릭스를 형성을 하고 있고 부타디엔이 그 사이사이에 아일랜드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페이지 모폴로지를 서피스 모폴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스핀 코팅 중에서 이러한 페이지 세퍼레이션 현상을 우리가 흔히 벌크라이트 스피노다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필름 시크니스에 따라서 똑같은 모폴로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필름 시크니스가 두꺼워짐에 의해서 이 도메인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피노다 디컴포지션, 틴필름에서의 스피노다 디컴포지션, 벌크에서의 현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명칭이 빌려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패턴에다가 아까 실험 과정에서 보여드렸던 PDMS 몰드를 접촉을 할 경우에 그 솔루션의 비율에 상관없이 120나노 두께, 즉 양쪽 케이스 120나노와 60나노의 케이스 중에서 120나노의 비교적 두꺼운 두께의 페이지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서피스에다가 몰드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림상에서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듯이 PDMS가 몰드가 음각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아랫부분에 있는 부타디엔 층이 모두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상을 못했던 결과로서 이건 나중에 디스커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반더르발스 포스에 의한 롱레인지 인서션이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부타디엔 층이 주위의 층, 채널 아랫부분이 아닌 접촉을 하고 있는 PDMS와 접촉을 하고 있는 다른 부분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폴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120나노 두께의 필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면을 확인해 봤을 때 거의 120나노, 즉 밑에 층에는 부타디엔이 거의 남지 않았을 정도로 옆쪽으로 다 빠져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몰드를 넣게 되면 TG를 온도를 조절해주면 그게 나중에 몰드가 내려가는데. 아니요, 그 PS가 쉽게 말씀드리면 스페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PS의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레처 이상으로 안 올렸기 때문에요. 밑에 있는 PB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되고 따라서 PS는 그 스페이서 역할을 해주게 되면서 가운데 층에 에어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밑에 있는 부타디엔 층만 선택적으로 모바일 가지게 됩니다. 다음 결과는 60나노미터 얇은 경우의 케이스에서 보여주는 서피스 모폴로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캐필러리 포스를 이용해서 리소그래피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옆에 있던 부타디엔 고분자층들이 몰드의 벽을 타고 올라와서 양각의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몰드 벽에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웨팅에 의한 캐필러리 포스에 의해서 양각의 패턴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채널 아랫부분에 부타디엔이 내려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늘발 스폴 인터랙션에 의한 것으로서 현재 시스템이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실리콘 층과 두 번째 부분이 부탁의 층, 그리고 스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PS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 내부에 있는 에어갭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PDMS 몰드의 4개의 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밴더르발 스폴스 같은 경우에는 100나노미터 이하의 굉장히 얇은 공간에서만 한정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 식상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층은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부타디엔 층과 그리고 에어갭 레이어에 의해서 2레이어를 형성하느냐 혹은 1레이어를 형성하느냐 하는 2개의 부분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에 의한 과잉 프리 에너지를 계산할 것 같으면은 그 1레이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텀으로 표현이 되고요. 2레이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여기에 어디셔널 항이 붙게 되면서 즉 가운데 껴져 있는 에어보이드 값의 영향에 의한 만델발스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서 식이 표현되게 됩니다. 이때 식을 결정하게 되는 이때 거동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유효 하마크 컨스탄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현재 이 식을 살펴보실 것 같으면은 A3 같은 경우에는 에어기 때문에 값이 0이기 때문에 뒤에 텀은 모두 다 뒤에 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이 경우에는 플러스 텀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절대적인 값은 의미가 없고요. 마이너스와 플러스인 상태에서 앞부분에 A1에서 A2를 뺀 텀의 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부호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핸드북에서의 문헌값을 이용할 것 같으면은 A sub 11이 A sub 22보다 작기 때문에 앞에 텀은 마이너스가 갖게 됩니다. 따라서 A sub 1, 2, 3는 플러스의 값을 갖게 되고 밑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의 항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요 지역, 원레이어에 작용하는 요 프리 에너지 값이 이 에너지 값보다 항상 큰 값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폴스 역시도 요 부분에 있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요 부분에 있는 부타디엔 층이 강하게 밑에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서 이동을 하게 되고 한정된 공간에서의 매스 이동으로 인해서 주변 부분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양각의 패턴이 형성되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은 캐필러리 폴스에 있어서의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통해서 발생하는 메니스커스의 상승 높이로서 표현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아이디얼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PS와 PB 사이에 있어가지고 상분리에 있어서 페이지의 상 인터페이스 자체의 인클리네이션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를 해서 메니스커스의 상승 높이를 예상을 한다면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인클리네이션 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즉 폴리머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컨택 앵글과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 캐필러리 라이즈의 하이트가 결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클리네이션 앵글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분리된 이미지 상태에서 그 경우에는 PS와 PB가 공존하는 상태였었는데요. 노멀 헥산을 이용을 해서 부타디엔 층을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폴리스타일만 남겨있는 상태에서 AFM으로 섹션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부타디엔이 있을 경우를 가정을 했을 경우 그 계면에서의 인클리네이션 앵글이 방막이 두꺼운 경우 120나노에 해당하는 케이스에 있어서는 약 18도에서 23도의 값을 가졌으며 방막이 얇은 60나노의 경우에는 6도에서 12도 정도의 값을 가졌습니다. 컨택 앵글 미터를 통해서 측정한 PB의 실리콘 표면에서의 컨택 앵글은 21도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막, 즉 120만 나노 케이스에 있어서의 인클리네이션 앵글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PB의 컨택 앵글과 상당히 유사한 값을 가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캐필러리 라이즈의 상승 효과가 상당히 억제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이 경우에는 약 50나노미터 이내인데 반해서 이 경우에는 필름이 얇음에도 불구하고 60나노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방막상에서 PB 자체가 캐필러리 라이즈에 의해서 전체를 둘러싸게 되고 그 윗부분에 있는 PDMS 몰드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양각 패턴이 형성될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본다면은 두꺼운 120나노의 두꺼운 경우에 있어서는
두꺼운 경우에서는 캐필러리 라이즈의 효과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라이징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윗부분에 있는 몰드를 감지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해서 이 다음부터는 반데르발스 포스에 의한 롱레인지 인터랙션만이 작용하게 되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러한 패턴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방망이경과 60나노인 얇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메니스커스에 의한 상승이 몰드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몰드 벽을 타고서 올라가는 캐피러리 라이즈에서 양각의 패턴이 형성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게 된다면은 이 종의 두 가지 폴리머의 방막을 만들어서 스핀 코팅을 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상분리된 표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모폴로지에서 발생하는 이니셜 하이 디퍼런스하고 인터페이셜 인클리네이션에 의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셜 웨팅 혹은 컴플리트 웨팅의 웨팅 컨디션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파셜 웨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윗부분에 있는 몰드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부분에 에어보이드 갭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반데르발스 포스에 의해서 부타디엔층이 내려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몰드 패턴과의 반대가 되는 음각 패턴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컴플리트 웨팅이 되는 경우에는 채널 내에 형성되어 있는 부타디엔층이 윗부분에 있는 몰드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웨팅에 의한 캐필러리 포스에 의해서 양각의 패턴을 형성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 즉 롱레인지 폴스와 숏레인지 폴스는 일반적으로는 공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오더 차이가 숏레인지 폴스가 보통 10,000배 내지 10만 배 정도 이상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숏레인지 폴스가 나미넌트하게 관찰이 되고 있지만은 본 시스템에서는 강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폴리스타일렌의 스페이서 역할을 해주는 층에 의해서 얇은 에어보이드를 에어갭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두 개의 힘이 경쟁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